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 30대 여자입니다. 퇴근하고 자기 전 종종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사연을 듣고 있는데 그때마다 많은 위로와 위안을 얻고 있어요. 물론 제가 겪었던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 용기를 내서 한번 말해보려고요. 대부분 사연들은 남편이나 시댁이 문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평생 제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던 친정 식구들이 주인공들이죠. 그래도 재작년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이제는 오로지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생각했었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저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싶었나 봐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위로 언니가 한 명, 그리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엄마와 언니 말에 따르면 아빠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저희 집이 꽤 잘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책임을 저희 엄마와 우리 삼남매에게 돌리던 친가 친척들은 저희와 인연을 끊었고 그때부터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언니와 함께 집안일하고 동생 돌보는 게 주요 일과였습니다. 거기다 항상 돈 때문에 쪼들려 힘들어하는 엄마가 불쌍해서 한 번도 용돈 달라는 말도 해본 적 없고요. 심지어 어중간한 성적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음에도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언니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안 형편의 대학생 2명을 뒷바라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해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집 근처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언니랑 제가 3살 차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우리 집 생활비부터 심지어 언니 용돈까지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 식구들은 언니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었죠. 비록 국립대학교이긴 하지만 학과가 교육학과라서 분명히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받은 만큼 집안의 보탬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 마지막 학기 때 당시 동갑내기였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저희 온 식구들이 전부 뜯어말렸지만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금술이 좋은지 그 뒤로도 연년생으로 2명이나 더 낳는 바람에 선생님이고 뭐고 그냥 평생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기껏 없는 살림에 장렬하고 대학까지 보냈건만 회사에 이력서 한 장 내보지도 못하고 임용시험 한 번 치러보지도 않은 채 조카들 뒷바라지만 하는 언니를 보면서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 20살 때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제 월급이 20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고 그렇게 5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제 월급은 200만 원이 훌쩍 넘긴 했네요. 근데 문제는 가뜩이나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제 통장에 모여있는 액수를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5년 동안 제 월급을 받으면 그중에서 엄마한테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80만 원 떼어드렸고 언니가 대학생 시절일 땐 언니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물론 언니가 졸업하고 난 후로는 남동생이 그 자리를 대체했고요. 그러다 보니 5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 딱 2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는 시집갈 때 대학생 신분이었던 언니에게 혼수하는데 보태 쓰라고 준 500만 원은 제외한 겁니다. 그 돈을 감안해도 5년 동안 3천만 원도 못 모은 거잖아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돈이나 뜯기면서 살다가는 정작 내 인생이 꼬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총 3천만 원가량의 현금을 들고 경기도 쪽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올라온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저랑 단짝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집안도 저희랑 비슷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더 친하게 지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그 친구가 경기도 쪽 공사 현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건물에 있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간이 포장마차에서 하는 거라 딱히 식당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침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분식류를 팔고 저녁에 퇴근 무렵에는 국수랑 우동 등등을 만들어 팔고 있었죠. 이게 말이 포장마차이지 친구한테 듣기로는 매출이 제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동업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마침 제 친구도 일손이 한참 딸리던 시기라 적극 환영을 해줬고요. 저희는 권리금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나름 목 좋은 곳에 작은 상가를 얻었고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가게를 키워나갔어요. 생각보다 힘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부터 장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밤 10시는 돼야 집에 올 수가 있었는데 정말 씻을 기운도 없을 만큼 녹초가 되는 게 일상이었네요. 지금은 공단 안에 총 3군데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대기업 연봉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아무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물론 가끔씩 연락은 주고받고는 있었지만 이전처럼 돈을 퍼다 주는 건 안 하고 있었거든요.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때만 얼굴 보고 용돈 챙겨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엄마나 언니 동생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저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하긴 했지만 전부 다 거절을 했네요. 그러다가 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엄마도 챙기고 싶고 그리고 언니와 남동생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은 겁니다.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도 저는 제가 버는 돈 안에서 친정 식구들을 챙기고 살았어요. 물론 제가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지원받지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이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남편 역시 그런 처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지금도 저는 누구를 만나던 남편복 시댁복은 타고난 여자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인품이면 인품, 능력이면 능력, 모든 걸 갖춘 남편과 시댁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처녀 시절에 그렇게 해주고도 결혼한 다음에 또 돈을 보내주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특히 엄마가 우리 세 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친정 식구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더라고요. 거기다 중간에 제가 혼자 독립했던 기간에는 별로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부잣집 사위까지 본 마당에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더해주길 원하는 눈치였죠. 실제로 제가 언니 결혼할 때 500만 원 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제 수입을 생각해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언니가 제게 얼마 돌려줬는지 아세요? 딱 100만 원 주더군요. 뭐 언니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어차피 이제는 저한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물론 남동생 녀석도 철없기는 마찬가지죠. 대학도 안 갔으면 빨리 취업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는데 허구한 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만 먹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군대라도 다녀오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뭐 군대 가기 전이나 똑같았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집구석 꼴이 이렇다 보니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던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더군요. 엄마를 비롯해서 언니나 동생 그 누구도 제 노고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게 섭섭하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 저한테 한다는 말이 너는 부잣집 남자 만나서 시집도 갔고 그리고 돈도 잘 버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가족한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아니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힘들게 번 돈인데 무슨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친정 식구들에게 조금씩 정이 떨어져 가고 있던 중 하루는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들어서는 이사 가야 한다면서 저보고 이사 비용을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고마운 줄 모르고 해달라기만 하는 친정 식구들한테 짜증이 나 있던 저는 싫다고 내가 언니네 이사 비용까지 대줘야 하냐고 거절했더니 그럼 첫째 둘째가 쓸 수 있는 2층 침대라도 선물로 하나 사달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잘 살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네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호구처럼 침대를 사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끝까지 거절의 의사를 유지했고 언니는 저한테 단단히 삐져가지고는 한 달 동안 제 전화도 씹고 아무런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친정엄마까지 나서서는 저를 나무라시며 애셋 낳고 없는 형편에 힘들게 사는 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돈도 벌 만큼 버는 게 그거 하나 못 사주냐 하시길래 저도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 한마디 받아쳤어요. 내가 언제까지 집안 식구들 뒤치다꺼리나 해주면서 살아야 하냐고. 내가 결혼할 때 엄마나 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허구한 날 나한테 바라기만 하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는 친정한테 받은 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당시 5억 가까이 하는 신혼집도 장만해 주셨고 저는 그 안에 간단한 혼수만 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는 예물로 사주신 결혼반지며 액세서리 세트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쓰셨어요. 물론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신혼집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것까지는 차마 못 받겠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시집 올 때도 이 정도는 받았다고 하시며 너도 나중엔 네 며느리 들이면 더 좋은 거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살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 이후로는 남편과 제 능력으로 최대한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것의 모습이 기특하다고 하셨고 항상 저한테 시댁에는 돈 같은 거 쓸 필요 없다고 하세요. 오히려 저희가 찾아뵐 때마다 용돈이나 선물도 챙겨주시거든요. 거기다 늘 저한테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좋은 말씀만 해주십니다.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를 낳아준 친정엄마보다 훨씬 더 의지가 되는 분이세요. 물론 시아버지 역시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십니다. 뭐 워낙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서 어머님처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만 봐도 저를 며느리로서 존중해 주시고 좋아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지금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날 만큼 저는 시부모님만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한 마음부터 먼저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시부모님처럼 저를 귀하게 대접해준 어른들은 찾지 못했거든요. 가식적으로 저한테 잘해주는 척 하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꾸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특히 한 번씩 찾아갈 때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주십니다. 저야 너무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저희 친정은 이제 떠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얼마 전 이사 비용 문제로 언니와 싸운 뒤로 친정엄마까지 저한테 단단히 삐졌는지 통 연락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갑자기 남동생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도 저처럼 식당을 해보고 싶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말이에요. 진짜 엄마부터 해서 남동생까지 이 집 인간들은 나한테 돈을 맡겨놨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 황당했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도 없고 무작정 사업자금이라 생각하고 투자하라는데 무슨 식당 일은 쉽답니까?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성공하기 힘든 시기인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계획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니요. 저는 돈을 빌려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우습게 보고 식당 차렸다가는 분명히 망할 거라고 말렸어요. 동생은 그런 제 조언을 귓등으로 흘리더니 누나도 성공했는데 나라고 왜 못하냐면서 돈 안 빌려줄 거면 신경 끄랍니다. 괜히 해보기도 전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친정엄마는 제 편이 아니라 남동생 편을 들더군요. 5천만 원이 많으면 3천만 원이라도 해주라고 하는데 아니 3천만 원은 뭐 적은 돈입니까? 이번엔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길래 지금까지 제 속에 있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냈어요. 언니가 돈 한 푼 벌지 않고 그냥 애 때문에 결혼한 거부터 정신 못 차리고 허파에 바람만 들어있는 남동생까지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자식들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둘째 딸 핏바라먹는 아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친정엄마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는 것까지 말이죠. 그 소리는 또 듣기 싫었는지 제가 한참 말하는 도중에 엄마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그 후로 절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이쯤 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한 달인가 시간이 흘렀는데 친정 엄마한테서 연락이 와서는 이제 곧 사위 생일인데 한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또 한 번 제가 속은 거지만 그때는 왠지 엄마도 뭔가 깨달았다고 느껴져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친정 엄마 집으로 찾아갔죠.
실제로 나름 신경 써서 생일상을 차려놨더군요. 남편도 난생 처음 우리 엄마의 정성 어린 밥상에 감동을 했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려는 그때 엄마 입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네 처남이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한다고, 뭐 우리 매정한 딸려는 죽어도 돈 못 해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위는 집도 잘 살고 돈도 잘 버니까 한 5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더니 원래 없이 살아온 것들이 더 독하고 인색하다는데,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없이 살았는데요. 돈 벌어다 갖다 바치느라 그렇게 독하게 살게 된 건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진짜 황당하고 분노까지 느껴졌네요. 남편 보기에도 너무 창피해서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른 저는 그대로 밥 먹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놨습니다. 가타부타 말도 하기 싫어서 남편 손을 잡아 이끌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고,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다시 집으로 올라왔네요. 오는 내내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어떻게 나한테는 저런 가족들이 걸렸는지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자기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친정 식구들 지갑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어엿한 가정을 꾸린 입장이고 제가 버는 돈이 저 혼자만의 돈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가족인데 어떻게 아예 쌩까고 살까 싶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용돈 보내주고 그랬던 건데 그걸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막말로 동생한테 5천만 원 주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원래부터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줄 수도 있죠. 제 개인 통장에 그 정도 돈은 들어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보내주고 잊어버려도 될 만큼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저도 장사해봐서 알지만 남동생 성격과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장사하면서 빚이나 더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랄까요? 그러면 그 뒤로는 또 도와달라고 손 벌릴 거고, 거기다 나중에 동생이 장가갈 때나 급한 일이 생기면 분명히 저만 바라볼 텐데, 진짜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라면 이제라도 제가 먼저 끊는 게 맞지 싶네요. 제가 그 사람들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집으로 올라오자마자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당분간 최소 몇 년 동안은 친정에 내려갈 일 없을 거라 선언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용돈 보내주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엄마는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불효년이 뭐니 막 화를 내시는데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포기를 한 건지 언니나 동생도 아무 소식이 없긴 하네요. 제가 너무한 거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제 결정에 찬성하실 거라 믿어요. 앞으로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로 지금처럼은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말이죠. 저 힘내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